하겠습니다. 자세하고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이 왜 트랜스포머가 왜 이런 구조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왜 제가 봤을 때 왜 자연스러운 구조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좀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다들 알다시피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기본 유닛들을 잘 이어 붙여서 뭘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뭐 레고 조각을 모아서 뭘 만드는 거, 뉴런을 모아서 만드는 거, 트랜지스터를 모아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인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블록은 아티피셜 뉴런인 거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입출력 표기법 정하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입출력 연결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것들이 알아서 잘 처리해 주겠지 그러면서 이제 목적 함수를 정해서 학습을 하는 건데요. 이런 구조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구조로 처리하기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죠. 이런 구조로 처리하기 까다로운 문제들이 뭐냐 하면요. 뭐 당연히 다른 곳에도 많이 있는데 언어 쪽에 특히 NLP 쪽에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런 문장이 있다고 그랬을 때 이게 저게 이시 뭐냐, 이세 저게 이시 뭐냐는 사전 아만 찾아봐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저 이시 뭔지는 저 문장 속에서 있는 거죠. 그것도 저 긴 시퀀스, 길이가 얼마일지 모르는 저 시퀀스의 모든 원소들을 다 분석해 봐야지 이세에 대한 어떤 어트리뷰트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저게 그 한 끗 차이로 위에 문장과 아래 문장이 거의 같지만 한 끗 차이로 이 어트리뷰트가 크게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앞에서 얘기한 이제 뉴런만 이게 바로바로 연결하는 가장 기본 구조로는 힘든 거고요. 물론 뭐 어떻게 만든 방법들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걸 써서 만든 방법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힘들죠. 그 다음에 밑에 같은 저 테니스 공으로 표시해 놓은 저 부분을 채워 넣어라. 그랬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길이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시퀀스를 보면서 거기에는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의 어떤 상관관계를 다 파악을 해서 채워 넣어야 되는 건데요. 앞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굳이 얘기하자면 버트랑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어떤 언더스탠딩.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GPT랑 더 관련이 있는데요. 뒤에 걸 어떻게 채워 넣을지. 이제 채워 넣는 걸 계속 반복해서 채워 넣으면 말 같은 걸 하는 거죠. 소설을 쓴다라는 것도 그런 개념일 거고요. 앞에 더 앞에 있는 문장의 질문 형태가 들어간다면 뒤에 나오는 게 답이니까 퀘스천 앤서링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네트워크 구조는 무엇이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쭉 찾아가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결국은 이제 트랜스포머로 이제 결국 현재는 거의 귀결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생각할 거는 이게 뭐 제가 생각하는 네트워크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해결하는 어떤 규칙들인데요. 보시면 뭐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남들이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본 건데요. 우선 카테고리컬 피처는 뉴메리컬 피처로 바꾸기 위해서 임베딩 레이어를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뉴럴 네트워크 생각해 보시면 웨이트가 곱해지고 더해지고 이런 거죠. 따라서 입력이 곱했을 때 의미를 갖는 거여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학번, 주민등록 번호 이런 것들이 카테고리컬 피처, 뭐 노미널 피처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 숫자를 곱한다는 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뭐 우편 번호 이런 것들은 내가 뭐 비디오 유튜브에 있는 뭐 3만 번째 비디오를 봤다. 3만 이런 거는 숫자를 곱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 카테고리에 대응되는 피처는 뉴메리컬 피처로 바꿔준다. 우리 언어에서는 뭐 사전에 있는 단어 인덱스 같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뉴메리컬 피처로 바꿨을 때 뭐 정보 처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레이어를 추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를 합치고 싶으면 텐서들을 컨캐트네이션 시키는 거고 더하는 거고. 컨캐트네이션이 뭐 직관적으로는
좋지만 문제점이 디멘전의 변화가 생기니까요. 더하는 걸 좀 더 선호하는데 이제 요 이제 5가지, 6가지 여기 다 뒤에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4번이 크게 상관이 있는데요. 지금 앞에 있는 단어들이 쫙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내가 어떤 단어에 집중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뭐 취사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어텐션 레이어라는 게 추가가 되는데요. 이게 트랜스포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거고 지금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할 때 조금 덜 다뤘던 레이어죠. 근데 어텐션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한 레이어죠. 그다음에 5번은 뭐 스키 커넥션이나 뭐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은 이제 학습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 6번이랑 4번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풀려온 문제, 임의의 길이의 시퀀스에 대해서 전체를 고려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트랜스포머라는 그 레이어 구조가 굉장히 쓸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면요. 뭐 제가 제일 자주 뜨는 애가 우편번호인데요. 이 저 숫자에다가 03180의 어떤 숫자를 곱한다든지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카테고리컬 피처에는 카테고리 피처를 뉴럴 네트워크에 그냥 넣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거고요. 카테고리컬 피처를 뉴메리컬 피처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 사람이 디자인한다 그러면 뭐 그 지역의 평균 소득이라든지 그 지역의 위도 경도 혹은 평균 소득과 위도 경도를 컨캐티네이션 시켜놓은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전에 있는 단어들을 원하드 인코딩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100, 010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카테고리컬 피처를 표현하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숫자의 의미가 다 사라졌으니까요. 물론 뭐 1대1로 복원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워드 임베딩이라는 게 뭐 거의 표준적인 방법처럼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카테고리컬 피처가 등장을 했다. 그러면 임베딩 레이어를 넣는 게 아주 표준적인 방법이죠. 추천에서도 제가 본 비디오, 뭐 제가 방문한 웹사이트 이런 것들이 다 임베딩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는 원화수로 저렇게 단어가 있으면 저것들을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로 표현하는데 300에서 한 500차원 정도 되는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로 표기하는데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이 어떤 각 축들이 어떤 의미를 갖도록 뭐 이쪽은 성별축이다. 저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뭐 더하거나 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뭐 더하거나 빼고는 좀 애매하고 이게 어떤 중간값이라거나 인터폴레이션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갖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단어가 들어가면 저렇게 벡터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보통 사람이 디자인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고요. 어떤 뉴럴 네트한테 태스크를 주는 거죠. 가장 생각하기 쉬운 거는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서 5단어를 골라옵니다. 그러면 5단어는 다 순서대로 배치를 하면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한두 단어를 이제 중간에 단어를 아무거나 랜덤하게 치워나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한테 이 5단어가 밸리드한 5개의 시퀀스인지 인밸리드한 건지 그걸 판단하는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캐테고리컬 피처가 들어오면 저거를 뉴메리컬 피처로 바꿔주는 레이어를 하나 넣고서 시스템 구성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뉴메리컬 피처가 생성이 된다가 이제 임베딩인 거고요.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는 어, 기본으로 들어가는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로 뭐 만들어 본 건데 원래 굉장히 고차원이지만 뭐 저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매핑해서 보고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것들이 주변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맨 처음에 임베딩이라는 개념인 거고요. 뭘 할 거냐 하면 앞에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각각의 단어들을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각각의 토큰들을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는 인터폴레이션이나 이런 의미를 갖는 거로 매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매핑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뉴럴 네트워크 사고 방식에서는 임베딩 레이어를 중간에 하나 끼워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에서 보면
뭐 프랑스랑 가장 가까이 있는 애는 오스트리아, 뭐 벨기에, 뭐 독일 이런 식으로 쫙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거리가 가깝다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우먼에서 맨을 빼고 남는 벡터 원소는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퀸에서 킹을 뺀 거랑 비슷하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려면 첫 번째 꼭 가지고 계셔야 될 개념이, 이런 토큰들이 벡터로, 수백 차원의 벡터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개념을 첫 번째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게 이제 임베딩이라고 하기도 하고 레이턴트 스페이스, 숨겨진 스페이스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벡터로 딱 써놨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 생각인 거고 어트리뷰트인 거고. 그래서 첫 번째 벡터 스페이스의 점으로 표현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이게 이게 이제 제가 아는 가장 번역하기 애매한 단어라는 건데요. 뭐 발음도 잘 모르겠죠. 칠레 어느 쪽에 있는 건데, 이게 서로에게 꼭 필요한 것이면서도 자신은 굳이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자원하여 주기를 바라는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하면서 긴급하게 오가는 미묘한 느낌.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라는 거고요. 이게 어떤 베타 스페이스의 한 점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저 점 주변에는 저런 개념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한 추상적인 생각들을 벡터로 표시한다. 그리고 저 벡터들을 갖고서 네트워크가 처리한다. 이게 첫 번째 받아들여야 될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가 있으면, i라는 게 있으면 인덱스, 사전의 인덱스 두 번째고 원핫으로 표현했는데, 그 원핫으로 표현한 거를 이 거대한 테이블에 곱하면 그냥 요 두 번째 로우가 튀어나오는 거죠. 이 트랜스퍼 논문에서는 로우로 벡터를 표시해가지고 요 자료는 다 로우 표시로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식을 써서 전개할 때 그냥 매트릭스 곱하기로 원활 인코딩한 거를 매트릭스에 곱한다고 표시를 하지만, 실제 구현은 이 거대한 테이블이 있는 거고요. 이 거대한 테이블은 이 세로 방향은 사전 토큰의 개수, 내가 토큰 5만 개 뭐 이런 식이겠죠. 그 가로 방향은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디멘전. 요게 가장 맨 밑에 들어가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구현은 뭐 필요한 로우를 읽어오는 방식으로 구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뭐 각각의 이것들은 뭐 토큰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들을 표현한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 바탕으로 왜 도대체 어텐션이라는 게 뭔지, NLP를 보게 되면 어텐션이라는 게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어텐션이라는 게 뭔지, 그다음에 수학적인 표기법이 뭔지 한번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텐션은, 질문 하나 해도 예, 되니까. 말씀하시죠. 그 워드 임베딩 훈련할 때 아까 5g 예제로 들어주셨는데, 네. 워드 임베딩을 훈련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그 벡터 스페이스가 많이 바뀌나요? 아니면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서로 좀 비슷해지기 때문에 어떤 워드 임베딩을 써도 상관이 없는 편인가요? 이걸 프리트레이닝, 이거 뭐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뭐 프리트레이닝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데이터셋만 많으면 이것조차도 스크래치부터 트레이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에서 쓸 수도 있는데, 이 그냥 테스트가 있어요. 거대한 레이어에 그냥 밑에다 놓고 그냥 이것도 러닝해야 될 파라미터로 놓고 자기 목적에 맞춰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것만으로 굉장히 부족한 게, 이제 이시라든 단어는 그 문장이 없으면 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워드 임베딩은 그 지금 말해보카 그 프로젝트랑도 상관이 있지만 사전에 있는 뜻 정도밖에 못하고, 이 문장에서 뜻을 찾으려면 사실은 이제 트랜스포머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뭐 제가 봤을 땐 범용적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뭐 시작해 놓고 뭐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어의 뜻은 그 문장에서만 명확해지는 거라서요. 그럼 결국엔 약간 이니셜
이니셜로 쓰이고 트랜스포머와 함께 다시 재트레이닝을. 네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면 트랜스포머 구절 보면 맨 밑에 그냥 레이어 하나 정도로 있는 형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정작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나오게 될 어떤 정보의 취사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임의의 길이의 시퀀스에 대해서 강론의 정보를 파악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인데요. 결국 이 문제를 풀고 싶은 거죠. 이 문제를 풀 때 워드 임베딩을 맨 밑에 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절대로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이 세만 있는 게 아니라 전 문장 전체를 봐야 되는 거니까. 다음 걸 얘기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어텐션이라는 거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도 그렇고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각각의 네트워크가 출력을 내뱉은 게 어떤 정보인데 그 입력에 대한 정보를 점점 더 넓은 범위에서 보고 추상화해서 보고 어떤 앱스트랙션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어텐션 레이어에 사는 거는 지금 이 단어들이 있을 때 각각의 단어들이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 x1부터 xn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의 레이어를 통과하고 나면 x1 프라임부터 xn 프라임으로 바뀌는데 이 x1 프라임은 저 덜을 중심으로 문장 전체를 고려한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길 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it이라고 중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 문장 전체를 고려해서 it이 애니멀로부터 어트리뷰트를 많이 받아오고 뭐 타이어드로부터 어트리뷰트를 많이 받아오고 이러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텐션 뭐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사는 건 x1부터 xn까지가 들어가면 x1 프라임부터 xn 프라임까지가 나오는 건데 전체를 봐서 필요한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업데이트하길 바라는 거죠. 물론 어떻게 취사 선택할지는 로스 펑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거는 취사 선택을 하기 쉬운 연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고 그 연결 구조를 잘 활용해서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은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이 해야 될 거는 CN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부터 웨이트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는 어떤 영상에서의 정보를 잘 받아올 수 있고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제대로 반영이 될 연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처럼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설계한다는 것은 저런 구조에서 정보들을 잘 가져올 수 있도록 연결 구조를 설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이 노어스 투 타이어덤 첫 번째 인베딩 레이어를 통과해서 벡터로 표현한 다음에 그 벡터가 트랜스포머 레이어 한번 통과해가지고 각각의 단어를 좀 더 잘 기술해주는 인베딩으로 바뀌고 또 하나 레이어를 한 번 더 통과해서 더 잘 기술해주는 거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데요. 이 자료에서는 기본적으로 시퀀스의 길이를 라지 n,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h, 배치 사이즈를 b라고 표시했으니까요. 저 텐서로 봤을 때는 b 곱하기 n 곱하기 h 텐서가 들어가서 b 곱하기 n 곱하기 h 텐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오퍼레이션을 매겨주면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저 연산을, 저 생각을 잘해줄 것인가. 그 x1 프라임에는 x1부터 x4까지를 반영해서 뭔가 오퍼레이션이 돼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면 바람직하죠. 그래서 가장 생각하기 쉬운 거는요.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다 더하는 거죠. 1번도 아마 저런 식으로 해도 아주 미니멈하게 동작을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이 디렉셔널 LSTM을 쓰는 건데요. 임의의 길이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요. 뭐 여기서는 길게 하진 않을 건데 이제 이게 예전에 이제 번역 모델에 쓰였던 건데요. 그러니까 앞 단어 넣고 LSTM에 다음 단어 넣고 세 번째 단어 넣고 네 번째 단어 넣고 그다음에 거꾸로 역순으로 넣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앞에 부분 다 받고 뒤에 부분 다 받기 때문에 이거를 잘 컨캐트네이션 시키면 전체를 다 볼 수 있다. 길이에 상관없이. 이 부분에서는 길게 말씀 안 드리는 게 옛날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이런 컨셉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핵심은 내가 위에 있는 것들을 위에 있는 저 관계를 뉴럴 네트워크 연결 구조로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 구조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잘 반영이 되도록 학습을 하고 나면 정보들을 잘 취합,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1번, 1번은 뭐 되게 쉬운 생각인 거고 2번은 한때 번역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던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동작을 꽤 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다가 앞에 있는 거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상 3번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뭔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텐션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요. 내가 xi 프라임을 만드는데 xj들을 웨이티드 썸을 해야 되는데 그 웨이티드 썸이 중요한 거는 웨이트를 많이 받고 중요하지 않은 건 웨이트를 적게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표현하겠다라는 게 알파 ij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저런 구조로 표현을 하겠다는 게 어텐션의 기본 생각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j에 관해서 더하면 1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어텐션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어텐션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xi 프라임에 대해서 i번째 단어에 대해서 정보를 하려면 i번째 단어가 궁금한 거, 필요로 한 정보를 만들고 각 단어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 쿼리랑 키가 비슷할 때 그 밸류를 불러오자라는 이 쿼리 키 밸류 메커니즘을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게 웨이트가 지금 WK, WV 웨이트는 앞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면서 결정이 될 웨이트지만 구조를 이렇게 만든 거죠. XI로부터 얘는 필요한 쿼리가 나오면 좋을 거야. 뭐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 알아서 해주겠지. XI로부터 키가 나오고 X2로부터 키가 나오고 X3부터 키가 나오면 좋을 거야. 파라미터는 트레이닝 과정 결정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 WQ, WK, WV 얘가 뭐 레이어 하나씩인 거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하나씩인 거죠. 그래서 걔네들의 유사도로 웨이트 썸을 하겠다. 이게 어텐션 메커니즘.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인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잘 구현해 놓은 게 트랜스포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네트워크 구조로 표현해 놓은 게 트랜스포머가 되겠고 저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트랜스포머의 수식이 결국은 이건지. 죄송한데요. 네. 커리 키 밸류를 좀 더 컨셉츄얼리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시라고 그런다면 만약에 xi가 그러면 뭐 이런 식의 쿼리에 이게 뭐 이건 사실 뭐 누구도 본 사람이 있고 그냥 추측인 것 뿐이니까요. 쿼리라는 것은 이 문장 중에 너는 명사 쪽에 대응되겠죠. 너는 명사, 난 명사가 궁금해 라는 어떤 정보가 여기 적혀야 되겠죠. 그러면 키1 같은 경우는 뭐 나는 명사야. 나는 명사가 동사야. 그러면 얘는 키2는 저 쿼리랑 차이가 나니까요. 요 단어는 개입을 하지 않겠죠. 뭐 얘는 나는 형용사야. 그러면 이 단어는 개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습니다. 저게 정확하게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사실 본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개념상 내가 궁금한 정보들을 내놓을 수 요구하는 그런 선을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 채울지는 사실은 모르죠. 그거는 데이터로부터 드리븐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뭐 굳이 얘기하자면 내가 어떤 동사다. 그러면 뭐 이 문장의 주어는 뭐냐라는 게 쿼리가 될 거고요. 나는 주어 후보야. 나는 주어 후보야. 나는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키가 될 테고 주어라고 그러면 나는 뭐 젠더가 뭐야 이런 것들이 밸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저렇게 하기를 바라는 식으로 디자인을 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콜이라는 거 어떻게 만드냐? 그럼 xi에다가 매트릭스 곱해서 만들면 되는 거고요. 뭐 여기에는 그냥 fc를 a인 거죠. 키는 어떻게 만드냐? xj에다가 매트릭스 곱해서 만들고 밸류는 어떻게 만들? 매트릭스. 이 디멘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한 번 더 따지겠지만 우선
쿼리랑 키의 디멘전은 똑같아야 됩니다. 밸류의 디멘전은 사실은 다를 수 있는데요. 뭐 결과적으로 셋 다 똑같긴 한데요. 뭐 수학적으로는 요 두 개, 앞에 두 개의 디멘전만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보면 요거는 두 개 유사도로 측정을 해주는 거고, 유사도. 그 다음에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유사도의 전체 합을 분모, 각각의 유사도를 분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정리하면 유사도를 두 개의 내적입니다. 이게 로우 벡터라서 두 개의 내적의 익스포넨셜 위로 한 거를, 그러니까 양수면 큰 숫자, 음수면 작은 숫자가 되겠죠. 두 개의 내적 한 거를 익스포넨셜 얘를 유사도로 해서 쓰겠다. 이게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x1, x2 이거부터 x1 프라임, x2 프라임, x3 프라임 이걸 이제 길이에 상관없이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 수식으로 각각의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키, 쿼리, 키 밸류를 만들어내고 유사도는 이런 수식으로 정의를 하고 결국 이 전체가 소프트맥스가 되는 거죠. 하고 그 유사도를 갖고서 밸류를 웨이티드 썸으로 하겠다. 이게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의 생각인 거고 얘를 수식으로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논문을 보시면 다짜고짜 이 수식이 나오는데요. 이 수식이라는 게 이제 풀어 써보면 이제 뭐 DK는 우선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상수니까요. 쿼리를 쫙 센수로 쓰고요. 키를 트랜스포즈한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쿼리는 로우 벡터로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키는 컬럼 벡터 형식으로 돼 있죠. 트랜스포즈가 있어서. 매트릭스 곱하기를 한다는 거는 이런 식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내적입니다. Q1과 K1 내적한 거, Q1과 K2 내적한 거, Q1과 K3 내적한 거, Q1과 K4 내적한 거. 그러니까 Q1과 키가 K1, K2, K3, K4 누구랑 가까우냐라는 거죠. 내가 첫 번째 단어가 쿼리를 날렸을 때 후보 4개 중에서 어느 키랑 유사하는지를 이걸 적어 놓은 거고 얘를 소프트 맥스를 통과시키고 나면 노멀라이즈 된 값이 딱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0.8, 0.1, 0.1, 0이라면 자기 자신하고 연관도가 제일 높고 그냥 내 거 가져가는 게 제일 나아. 딴 사람 받아올 거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x2에서 조금 가져오고 x3에서 조금 가져오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수식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 수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각각에 대해서 쿼리 생성하고 각각에 대해서 키 생성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내적을 해서 그러니까 n 곱하기 n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내적을 해서 첫 번째 거는 어디서 가져올지 두 번째 거는 어디서 가져올지 이게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쿼리도 자기가 만들고 키도 자기가 만드는 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쿼리는 내가 만들고 키는 내가 포함되지 않은 다른 곳에서 가져왔다면 셀프 어텐션이 아닐 텐데요. 이 문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셀프 어텐션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수식인 V까지 곱하게 되면 그 웨이트로 V1, V2, V3, V4를 합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트랜스포머의 가장 핵심 모듈인 셀프 어텐션의 이제 수학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이걸 디자인한 건 맞지만 디자인한 결과를 봤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보 흐름이 가능하도록 디자인을 해 놓으면 문장 전체를 보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위치에 상관없이 내가 앞에 50칸 떨어진 단어라도 별 상관없이 걔랑 키랑 내 쿼리가 맞아 떨어지면 그 정보를 그냥 가져오면 되니까요. 내가 시퀀스 랭스와 상관이 전혀 없죠. 이거 시퀀스 랭스가 길어지면서 어테뉴에이션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RNN 같은 걸 쓰면 어테뉴에이션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거고 제가 바라는 건 이제 요 그림을 그냥 뭐 레퍼런스 그림처럼 참고로 제가 이거 그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써서 그렸습니다.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요 매트릭스를 곱해서 쿼리 키 밸류를 만들고 걔가 이런 식으로 조합이 돼서 얘가 x1 프라임, x2 프라임, x3 프라임, x4 프라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수식은 쿼리 키 밸류의 어떤 표현인 거고요. 그럼 DK로 왜 나누냐면 DK는 그냥 상수인데요. 이게 디멘전이 높아지게 되면 대부분의 쿼리와 키는 이제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이게 서로 랜덤 노이즈 같은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다 보면 대부분이 네, 노멀 디스트리뷰션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생성해서 곱해가지고 하면 거의 0 주변이 나오니까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정으로 들어간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퀀스의 루트로 그렇게 나눠주는 게 소프트맥스 그래도 어텐션을 할 때 좀 과하게 어텐션 되는 걸 막으려는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베이징 했을 때 치면 딱 온도인 거죠, 온도. 그러니까 하나에 쏠리는 것을 막거나 너무 흩어지는 걸 막거나 이제 그거의 어떤 그러니까 이 디멘전에 대해서 요 정도로 해줬더니 적당히 배분이 되더라, 디멘전 상관없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D가 너무 커지게 되면 그러니까 요 텀이 없이 D가 커지게 되면 디멘전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값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은 다 0이 되겠죠? 대부분 다 0이 되고 한두 개의 값만 그냥 100 뭐 이런 꼴이 되는 걸 막으려는 거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텐션의 핵심 구조인 거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제가 4개로 표시했지만 이게 n 곱하기 n 매트릭스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n 곱하기 n인 거죠. 얘가 n 곱하기 n 매트릭스인 거죠. 그러니까 시퀀스의 제곱에 비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까지 동원해서 표시를 하자면 각각의 이제 레이어에는 B 곱하기 N 곱하기 H의 크게 텐서가 들어가는 거고 출력도 B 곱하기 N 곱하기 H의 텐서가 들어가고 우리가 뭐 인퍼런스라고 하면 B가 1일 수는 있고요. N은 시퀀스 길이. 네이버에서 얘기한 건 500 정도는 돼야 된다. N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디멘전 H도 수백은 돼야 되겠죠. 그러면 X에 대해서 요 매트릭스를 곱해서 요 쿼리와 키와 밸류를 다 만들고 그리고 앞에 있는 수식 갖고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번 X 프라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구현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셔야 될 개념은 각각의 단어들이 인베딩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계속 업데이트에 가는데 문장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연결이 된 상태에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거리와 상관없이 정보를 필요하면 키랑 쿼리가 딱 맞아떨어지면 거리랑 상관없이 다 가져오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저 구조상 얘들을 암만 섞어도 퍼뮤테이션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키와 쿼리로 맞아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순서도 상관이 없고요. 제가 이걸 막 바꿔도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게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버트랑 GPT랑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하고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치는데요. 조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저 모듈 트랜스포머라고 하기도 하고 이 논문 자체를 트랜스포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논문 자체는 번역 모델입니다. 번역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끝판왕 태스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번역을 하려면 소스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입력된 거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는 버트가 하는 일도 해야 되는 거. 버트는 어떤 것들이 주어지면 각각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이해딩을 뽑는 거고요. 그래서 소스 언어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소스 문장에 대한 그걸 갖고서 타겟 문장을 생성해야 되는 건데요. 두 번째 단계는 그건 GPT랑 역할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은 버트랑 비슷하고
디코더 부분은 GPT랑 비슷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도 GPT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비슷비슷한데 굳이 뭐 누구와 누구랑 같다라고 얘기해서 조금 더 오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셋 다 비슷비슷해요. 디코더랑 인코더도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그 왜 비슷비슷한지 이제 앞에서 좀 하면서 좀 더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뭐 버튼은 인코더, 뭐 GPT는 디코더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트랜스폼 번역기로 봤을 때 저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벡터들을 생성해내면 얘는 인코더인 거고요. 버트가 하는 일이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갖고서 어떤 파인 튜닝에서 어떤 태스크를 하든지 요걸 뭐 다 해가지고 이 문장이 이게 뭐 센티멘트가 어떤지, 아니면 여기서 이시 뭔지, 아니면 여기서 수고가 뭔지, 지금 수일님이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버트로 하면 되는 거고요. 요걸 입력으로 받아서 번역을 하는 게 디코더인데요. 디코더는 뭐냐 하면 한 번에 한 단어씩 나오는 게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봐가지고 첫 단어가 나오면 다음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첫 단어가 뭔지 알려줘야지 다음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코더 부분은 한 번에 한 단어씩 나오는 게 기본이죠. 왜냐하면 이 문장에 대한 번역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뭘 고르려면 한 번에 뭐 세 번째 단어가 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세 번째 단어가 뭔지 얘기하려면 앞에 단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디코더 부분은 한 번에 하나씩 나오는 거죠. GPT도 마찬가지입니다. GPT도 뭐 말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나와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도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버트랑 GPT에 대해서 공통점은 둘 다 프리 트레이닝 된 모델이고 트랜스포머 기반이고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 했는데, 버트는 언더스탠딩 쪽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뭐 검색이나 스마트 딕셔너리 이런 쪽에는 버트 모델 쓰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GPT는 생성 모델인 거죠. 뭐 이야기를 만들어 봐라,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제가 질문해서 엔터를 딱 물음표를 해서 엔터를 딱 치면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GPT-3가 그런 걸 유명하긴 한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버트는 언더스탠딩 쪽에 좀 초점을 맞춘 거고 GPT는 제너레이션 쪽에 초점을 맞춘 거고, 그런 점에서 버트는 트랜스포머의 앞부분이다, GPT는 트랜스포머의 뒷부분과 닮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닌 건지 또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은 아까 말씀드린 어텐션이 핵심이고 거의 대부분인데 약간의 베리에이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건 요 트랜스폼 인코더에서 입력 단어 전체를 보는 어텐션인 거죠. 셀프 어텐션에서 됐고요. 디코더에서의 어텐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냐 하면, 자, I like cats more than dog이라고 이 문장이 있고 이렇게 돼서 V1부터 V6까지 만드는 이 인코더 부분에서는 전체를 보는 어텐션이 동작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어텐션이 동작을 해가지고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셀프 어텐션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 디코더에도 이게 들어가는데 우선 마스크드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가, 이게 이제 트레이닝을 생각해 보시면 정답이 다 있겠죠. 그렇지만 정답을 보고서 내가 다음 단어를 예측하면 안 되잖아요. 게임의 규칙상. 디코더 부분에서는 앞에 거만 봐야 되는 거죠. 뒤에 게 있더라도. 트레이닝 단에서는 뒤에 게 있더라도 앞에 거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코더에서 쓰는 어텐션은 앞에 거랑 똑같은데 연결 관계가 다 연결된 게 아니라 자기 앞으로만 볼 수 있도록 연결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식의 연결 관계를 가진 어텐션을 뭐 좀 더 일반화하면 마스크가 돼 있다는 뜻에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번역을 할 때는 요 와타시와 뭐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와타시와 하고는 이 원문에 이것도 봐야 되는데 이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 이쪽에서는 키랑 밸류만 나와야 되고 이쪽에서는 쿼리가 나와야 됩니다. 와타시와 여기서 쿼리를 내서 원문에서 어떤 거에 상관이 있어 라고 하면 이쪽에서 키와 밸류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키와 밸류 보시면 두 개만 딱 와 있죠. 키와 밸류는 원문에서 오고 그 다음에 쿼리는 지금까지 번역한 거에서 오고 이 경우는 인코더, 디코더, 셀프 어텐션인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하고 뭐 레이어 구조상도 유사한데 쿼리가 나 자신으로서 온 형식의 어텐션은 그 인코더에서 쓰는 거고 쿼리는 나 자신에서부터 오는데 키랑 밸류는 딴 데서 오는 형태의 어텐션은 디코더에서 쓰는 거죠. 번역에서는. 그 다음에 너 이거 할 때 저 부분은 보면 안 돼라고 명시적으로 주는 어텐션 형태는 이 마스크드 어텐션. 이 마스크드 어텐션은 뭐 좀 더 스마트한 구현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뭐 가장 무난한 쉬운 방법은 소프트 맥스를 할 때 그냥 그 부분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줘가지고 0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이 트랜스폼에 있는 세 종류의 어텐션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인코더에 사용된 셀프 어텐션은 서로 다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쿼리와 키와 밸류가 매칭되면 그냥 다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 요 아래쪽에 있는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은 내 앞에 쪽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에 있는 요 어텐션은 쿼리는 이쪽에서 올라가지만 키와 밸류는 왼쪽에서 가죠.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고 뭐 굉장히 간단한 레이어 상의 어떤 마스크를 씌우는 형식의 오퍼레이션, 뭐 마이너스 무한대라든지 그거에 불과하지만 의미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얘는 버트에서 쓰는 형태의 어텐션인 거고요. GPT는 번역이 아니잖아요. 얘가 쓰이지 않고요. 이 형태의 어텐션이 쓰이는 거죠. 왜냐하면 GPT는 다음 단을 예측하는 거라서요. 마스크드 어텐션을 쓰니까 앞에 것만 바라는 거죠. 항상. 그래서 버튼 이 형태의 어텐션, GPT는 이 형태의 어텐션이 쓰이는 거고 소프트 맥스를 구하는 단계에서 뭐 보면 안 되는 부분들은 그 내적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놔버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GPT는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다음 단어를 뭔지 맞추는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K-1번째 단어가 있을 때 K번째 단어가 뭔지 맞추는 이거 위주로 트레이닝이 된 거고요. 버튼은 가운데의 단어를 맞추는 쪽으로 트레이닝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버튼은 말하자면 요 중간 빈칸 채워라 이런 테스트 위주로 트레이닝이 된 거고 GPT는 다음 단어 맞춰서 계속 하나씩 맞춰 나가는 위주로 트레이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뭐 제가 한 표인데요. 죄송합니다. 잘못 만들었네요. 그래서 버트랑 GPT에 대해서 어떤 비교를 해보면 프리 트레이닝, 그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안 들어간 점에서 차이가 꽤 있다. 그다음에 버튼은 그냥 문장 전체가 주어졌을 때 그걸 이해하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춘 구조인 거고요. GPT는 다음 게 뭐냐는 걸 맞춘 데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색이나 이런 데 버트가 좀 더 쓸모가 있을 것 같고요. 퀘스천 앤서링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재밌어 할 거는 GPT가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트랜스포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학적이나 이런 거 이제 이어서
앞으로 2번이나 3번에 걸쳐서 좀 더 명확하게 할 거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느낌을 잡는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트랜스포머가 왜 트랜스포머냐? 이게 이제 V1, I1은 V2, I2로 바꾸는 게 트랜스포머인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영화의 트랜스포머보다는 이 왼쪽이 좀 더 개념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X1부터 XN이 들어갔을 때 X1 프라임부터 XN 프라임을 만들어내는 게 어떤 트랜스포머의 어떤 진짜 핵심적인 생각이니까요. 트랜스포머가 위의 그림보다는 왼쪽이 좀 더 가깝지 않는 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가 하는 거고요. 제가 이 그림을 채널에 올렸으니까 굉장히 큰 그림에서 압축해서 올렸으니까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시려면 이거 다운받아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베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인베딩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문장들이 있는데요. 없는 경우는 그냥 뭐 토큰들 적당히 비어있다는 토큰들 넣어가지고 하는 거고 얘를 인덱스로 바꾸고 얘는 뭐 글자가 있다 없다라고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얘를 인베딩까지 하는 부분인데요. 토크나이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열심히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뭐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쉬운데요. 뭐 지금 이런 문장에 대해서 토커나이즈를 한 건데요. 버트 모델에 대해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뭐 단어에 사전에 없는 단어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단어에 100%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인베딩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쪼개지기도 하고요. 극단적으로 알파벳으로 다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것들을 토큰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하는 거고 사람이 굳이 쪼개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코퍼스가 있으면 데이터셋이 있으면 그거 갖고서 알고리즘이 저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만 중단했다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토크나이즈가 됐고 인베딩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8 곱하기 12, 8 곱하기 10 곱하기 32로 바뀌는데요. 여기서는 h가 3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매트릭스를 곱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원한 인코딩을 해서 매트릭스 곱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거대한 5만 곱하기 뭐 32 이런 데서 뽑아왔다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인데요. 이게 당연히 포지셔널 인코딩인데요. 이 단어에서 위치가 당연히 중요하죠. 이 포지셔널 인코딩. 이 단어의 순서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나의 위치를, 이 단어의 위치를 명시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가장 생각하기 쉬운 방법은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다, 세 번째 단어다 이런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뭐 단어가 쉬프트 됐을 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1, 2, 3, 4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했던 것보다 긴 단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긴 문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근데 분명히 포지션을 넣어줘야 되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 두 문장이 단어는 거의 같은데 이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니까요. 그래서 포지션을 넣어줘야 되는데 아마 가장 생각하기 쉬운 방법은 X라는 인덱스를 넣어서 그거를 맨 뒤에 컨캐트네이션 시키는 거겠죠. 이게 생각하기 쉬운 방법인데요.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고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사인 오메가 1, 코사인 오메가 1 그다음에서 점점점 주파수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포지션 정보를 만들어서 더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우선 왜 컨캐트네이션 시키지 않고 더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확실한 대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컨캐트네이션 시키면 벡터 이렇게 붙이면 디멘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 그냥 더하면 디멘전이 안 바뀌니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에서는 이쪽 축은 뭐로 쓰고 이쪽 축은 뭐로 쓰니까 사실은 뭐 더해도 서로 오소고나라는 데서 그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 서로 충돌하지가 않으니까요. 더하는 게 좀 더 좋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드시는 질문이 이게 왜 위치를 잘 나타내느냐라는 건데요.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0부터 15까지를 이진수로 표시했을 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부터 15까지 쓰는 대신에 이렇게 4자리 코드를 넣어주는 셈인데요. 저 4자리 코드를 가만 보시게 되면 굉장히 저주파, 그보다 높은 주파수, 더 높은 주파수, 더 높은 주파수로 이렇게 뭔가 바뀌는 거죠. 그냥 그런 걸 연상하시면 뭐 나보고 디자인을 하라고 했을 때는 못했겠지만 저렇게 포지션 정보를 저주파, 고주파 이것들을 컨캐트네이션 연달아 써놓은 거로 해주면 정보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뭐로 보시면 되냐면요. 포지션 0부터 50까지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쪽은 디멘전인 거죠. 그러니까 워낙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면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뭐 500차원까지도 뭐 128차원이니까 하지만 디멘전에 대해서 여기서는 뭐 그냥 뭐 특별한 코드가 발생하진 않고 그냥 여기는 그냥 범위 공간이 되는 거고요. 이쪽 갖고서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해놓게 되면 트레이닝 했을 때 안 봤던 위치라고 하더라도 위치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 이 딱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 이것도 계산할 수가 있고 그래서 포지션을 더해줍니다. 자, 앞에서 보시면 포지셔널 인코딩해서 이 단어가 몇 번째 단어인지에 대해서 더해줘서 넣어주니까요. 8 곱하기 10 곱하기 32 여기에는 각 단어의 뭐 나이브한 워드 임베딩과 각 단어가 이 문장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정보를 합치고 싶으면 컨캐트네이션 에디션을 수행하는데 컨캐트네이션 디멘전 변화가 생기니까 뭐 알아서 뭐 선택해서 써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아주 뭐 요즘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데 우리 얼마 전에 했던 너프 같은 경우도 X를 그냥 넣어서는 성능이 별로 안 좋았고 X 대신에 이렇게 벡터로 쪼개서 했더니 더 좋았다. 이렇게 넣었더니 뭐 너프에서는 X의 작은 값의 차이가 이제 큰 값의 차이보다 이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놓으면 뭐 고주파는 고주파대로 이게 다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성능이 훨씬 좋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회색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토크나이즈 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로 바꾼 다음에 그것도 인베딩 하고 포지션까지 더한 거고요. 이제 트랜스포머 요게 뭐 몇 번씩 반복이 되는데요. 요게 곱하기 n번 반복인데 한마만 보시면 그냥 그거에 그냥 무한 반복 아니죠. 뭐 서너 번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보시면 되는데 벌써 요 QKV 어텐션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텐션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 어텐션을 멀티 헤드로 쓰는 멀티 헤드 어텐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인데요. 멀티 헤드 어텐션은 어렵게 생각하실 게 하나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텐션을 독립적으로 여러 번 해서 결과를 붙이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x를 갖고서 결과를 만들었는데 이게 최종 결과가 n 곱하기 h여야 되죠. 근데 이걸 뭐 4분의 h가 되도록 하나 만들고 다른 파라미터로, 그러니까 뭐 뉴럴네트워크 트레이닝 할 때는 다른 값으로 초기화해 주면 끝이겠죠. 다른 파라미터로 똑같이 해서 또 만들고, 다른 파라미터 똑같이 또 만들고, 다른 파라미터 똑같이 해서 또 만든 다음에 요것들을 다 붙여주면 n 곱하기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 함은 그냥 아까 했던 것들을 독립적으로 여러 번 수행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수학적으로는 완벽하고요. 단지 그걸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굳이 이거를 한 번에 계산하지 뭐 두 개를 굳이 또 나눠서 계산할 필요가 있냐, 요런 측면에서 조금 뭐 식을 다루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다른 매트릭스를 곱하고인데요. 그럴 거 없이 그냥 x에다가 그 매트릭스를 쫙 연달아 놓은 큰 매트릭스 곱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Q1, Q2, QA를 큰 매트릭스 곱해서 만들면 되지 않겠냐 한 번에.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왼쪽 부분을 거기에 대응되는 수식으로 쓴 건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 x가 들어와 가지고 매트릭스가 QKV인데요. 그러니까 이 QKV라고 쓴 건 아마 다 x인데 의도상 꼭 x일 필요는 없잖아요. x가 들어가는데 이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쿼리는 딴 데서 오고 키는 딴 데서 오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계산해 쓴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기서 QKV는 다 x입니다. QKV 다 x고요. 거기다가 매트릭스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를 곱해서 리니어라고 생긴 요걸 얻게 되는데요. 얘가 뭐냐 하면 A개의 쿼리, A개의 키, A개의 밸류인 거죠. 그래서 요 오른쪽 부분이 여기에 대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매트릭스 여러 번 곱하나 큰 거 하나 곱하나 똑같으니까 한 번 큰 거 곱하고 퉁치겠다. 요 밑에 부분인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트랜스포즈에 대응된 오퍼레이션이 작용을 하는데요. 뭐냐 하면 이것들에 대해서 쿼리와 키와 밸류를 A개씩 다 조각을 내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A가 4인 경우라서요. 31을 4와 8로 쪼갠 거죠. 여기서 8은 DK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H는 32인 거고 A는 4, DK는 4. 아니죠. DK는 8. H는 32, A는 4, DK는 8. 그래서 요걸 이렇게 쪼개 쓰겠다라는 부분이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과 스케일링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선 필요가 없지만 필요하면 마스크를 씌우겠다. 너는 저기 보면 안 돼. 이런 경우 고려해서 필요한 마스크를 씌우겠다. 거기까지가 여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차원에다가 뒷배기린 마지막 차원에다 소프트맥스를 적용하겠다. 여기까지고요. 그거에다가 이쪽에서 올라온 V를 곱하겠다. 여기까지. 그거를 연달아 붙이겠다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멀티헤드 어텐션에 대해서 가만 보면 그냥 수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어텐션을 독립적으로 여러 번 수행한다는 건데 매트릭스 곱하기 이런 것들을 좀 묶어서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보기 어려운 식이 나왔을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 결국은 핵심적인 이야기. 밑에서부터 위로 쭉 보시게 되면 저 과정이 진행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각각에 대해서 플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금은 어텐션에서 합쳐진 건데 이걸 뭐 이렇게 좀 리파인하거나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FC 레이어를 통과시키는 거고 입력의 크기는 H 디멘전이고 최종 출력은 또 H 디멘전이죠.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드 포워드 부분인 거고요. 수식으로 쓰게 되면 각각의 X에 대해서 매트릭스 곱하고 바이어스도 하고 렐루, 매트릭스 곱하고 바이어스. 뭐 렐루가 뭐
버튼이나 이런 데서 대해서는 다른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바뀌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인풋 인베딩하고 포지션 더하고 멀티헤드 어텐션 Q 쿼리 키 밸류 해가지고 뭐 하고 요 부분 제가 설명해서 생략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할 때 좀 디테일할 때 하는 거고요. 스키 커넥션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피드 포워드 통과시키고 그래서 n개의 단어에 대해서 각각의 인베딩이 완성이 돼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랑 같은 게 버트. 근데 지금 이 트랜스포머는 번역까지 해야 되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이쪽에서 넘겨줘야 될 거는 쿼리를 넘겨줄 수는 없죠. 원문인데. 키와 밸류가 여기 가는 거죠. 키와 밸류. 자, 이제 디코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코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트레이닝 부분인데요. 뭐 보시게 되면 문장들이 있고 비어있는 부분들 인덱스로 바꾸게 되고 어디까지 차 있는지 인퍼런스 할 때는 그냥 텅 비어있는 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한 단어만 있을 수도 있고 두 단어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표시한 건데요. 그 경우에 뭐 어떻게 내가 마스크를 써야 될지 마스크들이 있는 거.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디코더로 들어가는데 우선 보시게 되면 자 인베딩 하게 되고 똑같죠. 포지셔널 인코딩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멀티헤드 어텐션을 올라가는데 차이점이 마스크가 있는 거죠. 앞에 부분만 보도록 마스크가 있는 거고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무부지 부분 똑같고 그 다음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내가 지금까지 번역한 문장은 잘 봤으니까 이제 좀 원문을 보고 싶어 라는 거죠. 원문을 보고 싶어라는 게 쿼리만 들어가도록 하고 키와 밸류는 앞에서 얘기했던 인코더에서 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서 또 쿼리 큐 메커니즘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마스크라는 게 특별히 없겠죠. 왜냐하면 원문을 다 봐도 되니까. 그걸 갖고서 진행을 해서 합치게 되는 거고 피드 포워드로 각각의 인베딩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다음 단어를 뽑아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어가 여기로 쭉 들어가는 거죠. 다시. 이게 트랜스포머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빔 서치나 이런 걸 왜 해야 되냐면 이게 원칙적으로 한 번에 한 단어씩 나오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좀 귀찮은 거죠. 한 번에 세 단어씩 내고 싶으면 저거를 여러 번 해서 독립적으로 해서 지금 세 단어 나왔으면 다음번에 각각에서 세 단어 나오고 세 단어 나오고 하면 이제 3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프라이머리 시간과 3개만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게 빔 서치인데 빔이라는 거는 폭인 거죠. 빔을 얼마큼 더 가지고. 그냥 탑3만 계속 가져가겠다. 그런 거 할 경우에 이제 인퍼런스하는 작전에 따라서 좀 더 계산량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그거는 또 약간 외적인 얘기니까 뒤에 두 번째나 세 번째 시간에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한 번에 한 단어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머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핵심인데요. 요 그림을 이제 제가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서 특히 어떤 텐서의 크기들을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테고요. 이 트랜스포머라는 블락이 굉장히 중요한 블락이다. OCR 예를 들면 OCR 레커니션을 트랜스포머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예제인 게 레커니션은 트랜스포머로 하는 게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레커니션을 하려면 그 부분을 찾아와서 잘라내야 되는데 그건 여전히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가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에서 찾아내는 그 부분 찾아내는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가 하고 그 부분이 뭔지 읽는 건 트랜스포머가 하고 카메라로 책을 찍어가지고 그걸 읽는 OCR 부분은 트랜스포머랑 그 TNN이 하고 버트가 각 단어가 무슨 뜻이 찾는 거는 버트가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이 트랜스포머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경쟁자라기보다는 그 뒷부분을 처리한 역할로 가는 게 더 좋다
뭐 비디오 같은 경우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이미지 각각을 처리하면 이걸 갖고서 트랜스포머가 뒤에 것 각각을 조합해서 어떤 정보를 뽑아내는 거죠. 긴 비디오 시퀀스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은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컴플렉시티는 각각에 대해서 Q1을 만드는 데는 N 곱하기 H에다가 H 곱하기 H 매트릭스 곱해서 만드니까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한 거니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의문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요 정도 Q1을 얻는데 이만큼의 계산량, K1을 얻는데 이만큼의 계산량. 그다음에 Q1의 크기, 배치는 뺐습니다. K1 트랜스포즈의 크기. 그다음에 Q1 곱하기 K1을 하는데 필요한 계산량. 그다음에 소프트 맥스를 하는데 계산량. V1 하는데 계산량. 그다음에 해서 요 전체를 하는데 계산량. 그러니까 이걸 누적해 더해 가셔야 됩니다. 제가 표현한 거는 누적은 아니고 밑에 거에서 요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셀프 어텐션의 컴플렉시티는 n제곱 d에 비례를 하는데요. 요걸 얘기한 건데 사실 좀 약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쿼리랑 키를 만드는데 벌써 nh제곱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n제곱 h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쿼리랑 키랑 밸류가 있으면 요건 맞습니다. 하나의 레이어 이걸 필요로 하는데요. 정작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라기보다는 n 곱하기 n이 동시에 발생을 하는 거죠. 시퀀셜한 부분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RNN을 써서 이걸 구현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끝나야 두 번째가 나오고 두 번째가 끝나야 세 번째가 나오는데 그런 거 없이 어텐션은 그냥 동시에 시퀀셜하게 할 게 없이 한 번에 이루어지니까 O1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맥시멈 패스 랭스 이런 개념이 없죠. 이게 셀프 어텐션의 컴플렉시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아니라 내가 길이 n이 시퀀스를 생성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ON 모시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한 단어가 나야 그 다음 단어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게 서머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수식들을 우리가 이번에는 좀 굉장히 명시적으로 알아야 되니까요. 수식들 한번 따라가 보시면서 트랜스폼을 보시고 앞으로 어드밴스드 된 내용들 진짜 곱하기 진짜 몇 번인지 빔서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요 n 스퀘어 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어텐션에서 아까 전에 포지셔널 인코딩이 들어가잖아요. 그 값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 x의 위치에 따라서 그게 값이 들어가면 예를 들면 그 Q 케이블 계산할 때 그 포지셔널 인코딩 주는 값이 현재 그러니까 쿼리하는 위치랑 키에 대한 위치가 상대적인 위치로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제 질문이 좀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이 포지셔널 인코딩 값이 들어갈 때 저 값이 저 의미를 갖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저기다 웨이트를 곱해서 어떤 포지션 값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쿼리랑 키가 각각 그 웨이트를 곱해서 뭔가 저런 포지션 값이 거기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값이 저렇게 들어갔을 때 그 상대적인 위치를 거기에서 인식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절대적인 위치로만 계산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저걸 왜 하필 사인만 안 쓰고 코사인도 썼냐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저게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그 좌표 변환 공식 같은 거 있으니까 사인 세타만큼 로테이션, 알파만큼 로테이션 시킨 걸 베타만큼 로테이션 시키고 뭐 이런 그 공식 있잖아요. 합의 공식. 그걸 갖고서 간단히 써보면 두 개의 벡터가 주어지면 매트릭스 곱으로 두 개의 차이를 그만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위치를 원하면 뽑을 수 있는 거죠.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최근에 그 구글에서 코엠넷인가 하는 그런 그러니까 비주얼 트랜스포머랑 그 다음에 컨볼루션 합친 그 네트워크를 보니까 뭔가 렐러티브 어텐션이라는 걸 쓰더라고요. 근데 그 렐러티브 어텐션은 포지셔널 인코딩이랑 관련은 없는데 그 어텐션을 계산하는 아닙니다. 제가 좀 착각한 것 같네요. 그 부분 다시 제가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진짜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바닐라 형태라서 어텐션도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다양한 어텐션이 있는데 네. 특히 이걸 N스퀘어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정리하면서 이것도 뭐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표준이긴 하지만.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 발표 자료랑 애니메이션도 있어가지고 발표 자료 PPT랑 그 사진은 저기 우리 알고리즘 101 맨 위에다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다음 시간 전에 한 번씩 복습을 해주시고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뉴럴 네트워크 이게 남들이 만든 걸 자꾸 보다 보면 이게 그냥 하늘에서 뭐 뚝 떨어져서 만들어졌다기보다 어느 정도 디자인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요. 뭐 모든 것들이 그렇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은 뭐 항상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고 어느 정도는 이제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것들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 레코멘데이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보면 카테고리 피처를 한 인베딩 레이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뉴럴 네트워크 뭐 프리커넥트 들어가거나 어텐션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트랜스포머나 이런 CNN 이런 쪽에 대해서 아주 펀더먼털하게 하면 굉장히 커버하시 뭐 100%는 아니지만 커버할 중요한 것들은 다 커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큰 건 아닌데요. 약간 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그 아까 그 트랜스포머 그 그래프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 거기 인코더 부분에 마스킹 셀프 어텐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통 안 쓰기도 하지만 그게 뭐 가끔씩 뭐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쓸 때가 있는데 그런 이유는 이제 보통 인풋이 뭐 전 모든 시퀀스가 풀리 차있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막 패딩을 하거나 해서 시퀀스를 채우는데 그럴 때 이제 그 패딩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그 패딩에다가 마스크를 씌워서 0으로 만드는 식으로 할 때 그럴 때 마스킹 어텐션을 사용을 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1이 이제 무효하다라는 뭐 그런 건데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오늘 시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뭐 저기 그 트랜스포머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수차례 당부를 하시고 꼭 시험을 뭐 제가 시험을 치고 싶어 치는 게 아니라 대표님의 의지로 쳐야 되니까요. 관련된 것들 한번 꼭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팀한테 관련돼 가지고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명확하게 할 점들은 언제나 뭐 채널이나 뭐 DM으로 편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정리해서 제가 자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